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초과정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유틸리티 중에 하나인 익스포트와 임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트와 임포트 유틸리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언제 어떤 용도로 이 익스포트와 임포트가 사용되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실제 익스포트와 임포트를 실행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사용 방법을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포트, 임포트 유틸리티는 이기종 플랫폼, 서로 다른 하드웨어나 혹은 다른 OS상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익스포트 유틸리티는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어떤 각종 정보들을 파일 형태로 익스포트 바이너리 덤프 파일 형태로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임포트는 반대로 익스포트가 생성해낸 그 덤프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임포트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어떤 플랫폼 상에서 운영되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B로 옮겨야겠다. 그럴 경우에 A라는 DB에서 익스포트 받아서 그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을 다시 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임포트 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스포트 유틸리티는 오브젝트의 디피니션, 그리고 테이블의 데이터, 그리고 트리거, 시퀀스 등등 각종 객체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권한들,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그 추출된 정보는 바이너리 형태의 덤프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포트 유틸리티는 그 익스포트 유틸리티가 생성해낸 그런 바이너리 덤프 파일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임포트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죠. 이 임포트 유틸리티는 익스포트에 의해서 생성된 바이너리 파일 이외에 다른 파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SQL 로더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임포트 유틸리티로 로드 시킨다.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SQL 로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SQL 로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익스포트, 임포트 유틸리티는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앤 리커버리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론 잡이나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작업을 실행하는 이런 스케줄링에 의한 그런 작업 프로세스에 이 익스포트를 걸어놔서 어떤 밤 시간대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익스포트 받고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파일을 가지고 임포트 유틸리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이런 식의 백업 앤 리커버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익스포트와 임포트 유틸리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테이블을 재구성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로우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테이블 내에 빈 블락이 많은 경우, 그리고 프래그멘테이션이 많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테이블에 어떤 액세스하는데 경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이유로 테이블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익스포트 유틸리티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다 익스포트 받고 테이블을 재구성한 다음에 다시 그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간의 데이터 이동,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이 예를 들어서 스캇 계정이 있었는데 스캇 계정과 데이빗 계정이 있다고 했을 때 스캇 계정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스캇 계정이 갖고 있던 오브젝트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빗이라든가 다른 사용자들한테 다시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스캇 계정에 있는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용자들한테 임포트를 시키고 스캇 사용자 계정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익스포트, 임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이동, 예를 들어서 개발 DB에서 실제 서비스 DB로 데이터를 이전할 때 그런 경우에 익스포트, 임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다른 플랫폼 또는 다른 버전의 오라클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고자 할 때 그런 경우에 익스포트, 임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해서 다른 플랫폼 혹은 상위 버전으로 데이터를 이전할 때 익스포트, 임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으로 익스포트, 임포트를 하실 때는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죠. 로지컬 백업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오브젝트 또는 일부 오브젝트에 대해서 익스포트, 임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백업 받는 것이 아니고 특정 테이블 혹은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만 백업을 받겠다. 이런 경우에 바로 이 익스포트, 임포트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그런 처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스포트, 임포트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임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성해야 되는 몇 가지 뷰들이 있는데요. 그런 뷰들은 수동으로 생성할 필요가 없이 cat exp.sql이라는 그런 SQL을 오라클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catalog.sql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는데요. 그 catalog.sql 안에 바로 cat exp.sql이 실행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스포트나 임포트 유틸리티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뷰들이 일반적으로는 디폴트로 생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cat exp.sql이나 catalog.sql은 여러분들 오라클 홈 밑에 RDBMS 밑에 어드민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cat exp.sql 이라고 존재를 하죠. 그래서 잠깐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뷰들을 생성하고 그란트를 하고 뷰를 생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익스포트, 임포트 유틸리티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커맨드 라인 방법이 있고요. 인터랙티브 모드가 있고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과 인터랙티브 모드는 우리가 도스 창이나 혹은 리눅스의 어떤 텔넷으로 접속해서 그런 쉘 프롬프트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GUI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커맨드 라인 모드로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커맨드 라인 명령은 익스포트는 EXP, 임포트는 IM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파일에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익스포트와 임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라미터들을 각각 다 실행할 때마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파일을 우리가 별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 항상 일정하게 입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익스포트 작업을 하기 전에는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디스크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 모드로 익스포트를 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익스포트 받기 때문에 중간에 에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익스포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익스포트와 임포트 명령을 실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익스포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포트는 테이블 모드, 유저 모드, 풀 모드 이 정도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테이블 모드로 익스포트를 받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파라미터 파일의 내용입니다. 파라미터 파일은 반드시 생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스포트 작업을 좀 더 간단하게 하고자 파라미터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죠. 파라미터 파일 중에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일은 익스포트 덤프 파일에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exp.dat.dump라는 파일로 어떤 내용들을 익스포트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tables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익스포트 하고자 하는 테이블 목록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테이블 모드로 지금 익스포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란치 이퀄 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포트 할 때 그란치, 즉 권한 부분도 같이 익스포트를 받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덱시즈 이퀄 y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도 포함해서 그란트를 익스포트를 받을 거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y로 셋업을 했고요. 이렇게 파라미터 파일을 다 생성을 했으면 이제 프롬프트 상태에서 커맨드 라인으로 익스포트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명령 exp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매니저로 익스포트를 실행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파라미터 파일은 exp1.par이라고 셋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라미터 파일에 셋업한 내용을 가지고 익스포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파일을 셋업을 안하고 그냥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 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 매니저 그리고 파라미터 파일에 지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 라인에 이렇게 쭉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실제 exp 명령을 통해서 익스포트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 파일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exp1.pa 예, 설명드린 대로 지금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xp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시스템 매니저로 실행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파일은 exp1.pa가 되겠죠. 예,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익스포트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어떤 그런 중간 과정들을 디스플레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목록에 지정했던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익스포트를 했죠. 그래서 각각 9개의 행과 7개의 행을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 없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맨 밑에 보시면 exp dat.dump 파일이 바이너리 형태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덤프 파일을 가지고 익스포트 덤프 파일을 가지고 나중에 임포트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 이어서 테이블 모드 익스포트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스카 사용자의 테이블을 시스템 사용자가 익스포트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카 사용자가 자기 자신의 테이블들을 익스포트하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파일은 sca.dump로 지정을 했고요. 테이블은 마찬가지로 emp와 dpt를 셋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loss라는 것이 있습니다. loss equal y로 했는데요. 이것은 익스포트 할 때 loss, 즉 데이터를 포함을 할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loss를 n으로 지정하면은 익스포트 될 때 해당 객체에 대한 DDL 정보만이 익스포트가 되고 데이터는 익스포트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덤프가 된 파일을 가지고 나중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임포트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테이블이, 즉 EMP와 DPT 테이블이 DDL을 통해서 생성은 되지만 로스를 n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입력이 안 되는 그런 처리가 발생됩니다. compress equal 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래그멘테이션 된 세그먼트들을 단일 확장 영역들로 압축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이 많이 발생된 테이블을 익스포트한다. 그런 경우에 컴프레스를 Y로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단일 익스텐트로 그것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exp 명령을 통해서 해당 파라미터 파일을 이용해서 익스포트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커맨드 라인 명령을 통해서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sca-tiger고요. 그리고 파일은 sca.dump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tables는 emp와 dp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oss는 y였고요. 그리고 compress 또한 y였죠. 그래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되는 결과들을 디스플레이 하면서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익스포트가 정상적으로 됐죠. 그래서 sca.dump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저 모드 익스포트입니다. 유저 모드 익스포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별로 익스포트를 받겠다는 겁니다. 테이블 모드는 테이블을 지정해서 우리가 익스포트를 받았었는데, 유저 모드는 사용자 목록을 쭉 지정을 해서 해당 사용자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익스포트를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파일은 scat all.dump 파일로 셋업을 했고요. 오너는 scat입니다. 그란트는 y로 셋업을 해서 그란트 권한 부분도 같이 익스포트를 받겠다. 데이터도 포함을 하겠다. 그리고 압축하겠다라고 지금 셋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scat 사용자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익스포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파라미터 파일을 가지고 exp 3. 파라미터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스카 사용자가 갖고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익스포트를 받는 겁니다. exp scat tiger 파라미터 파일은 exp 3.par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익스포트가 지금 실행되는 과정이 보이고 있는데요. 각 테이블들, 어카운트, 보너스, DPT, EMP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익스포트를 하고 있고요. 신호님도 익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도 익스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리고 작업,
잡을 익스포트 했고요.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트리거, 인덱스, 그리고 비트맵, 함수, 그리고 어떤 이런 인덱스에 관련된 익스포트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후에 테이블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풀 모드 익스포트입니다. 이 풀 모드 익스포트는 DBA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풀로 다 익스포트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파일은 dba.dump 파일로 생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란츠, 롤을 y로 셋업을 해서 각각 권한과 데이터도 같이 익스포트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equal y라고 셋업을 하시면 바로 풀 모드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다 익스포트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익스포트 명령을 실행하면 DBA 권한을 가진 시스템 계정으로 실행을 하면 풀 모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익스포트를 받겠죠. 자, 그럼 풀 모드 익스포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exp 그리고 DBA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풀 모드 익스포트를 할 수 있다고 썼는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인 스캇 계정을 가지고 풀 모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 파일은 exp4.par이 되겠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DBA만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익스포트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사용자로 할 거냐 테이블 할 거냐 선택해라 이런 지금 메시지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시스템 계정으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매니저 파라미터 파일은 exp4.pa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풀 모드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DBA 자신의 계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딕셔너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용자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동의어나 제약 조건,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등등과 같은 그런 모든 정보들이 한꺼번에 익스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다 백업을 받겠다 이런 경우에 풀모드로 익스포트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트가 지금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우리가 지정했던 dba.dump 파일로 지금 풀모드 익스포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dba.dump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포트 유틸리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파일을 보니까 파일 equal expdat.dump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덤프 파일의 이름은 익스포트 유틸리티가 익스포트 받아 놓은 파일, 즉 임포트 할 대상이 되는 그런 파일 이름이 되겠죠. show라는 플래그가 있는데, 이것은 임포트를 실행하는 대신에 화면에 표시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입니다. 이그노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이런 임포트가 create 명령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에러를 무시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스캇 사용자가 emp라는 테이블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익스포트를 마찬가지로 스캇 사용자의 emp 테이블을 익스포트를 받아와서 그것을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임포트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테이블이 이미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create 문장을 실행하거나 할 때 에러가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오류를 무시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그노어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그란츠는 마찬가지로 그 익스포트 된 파일에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한 정보까지도 함께 임포트를 시킬 거냐, 그런 플래그가 되겠고요. 그리고 from user라는 것이 있습니다. from user는 익스포트 덤프 파일로부터 읽혀져야 하는 객체들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스캇 사용자의 그런 내용들을 덤프를 받았다. 스캇 사용자에. 그러면은 임포트 될 때는 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임포트 될 때는 그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냐, 그 소유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캇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스는 emp와 dpt 테이블이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imp 명령을 통해서 임포트 유틸리티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임포트 작업을 수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그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익스포트 된 덤프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실습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 받아두었던
expdat.dump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임포트를 실시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내용을 파라미터 파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스카 사용자의 emp와 dept 테이블을 덤프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란트와 인덱스까지도 함께 덤프를 받은 내용이 바로 expdat.dump 파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가지고 임포트를 할 텐데요.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imp 그리고 시스템 매니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파일은 imp1.par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 지금 임포트 명령 자체는 끝났는데요. 지금 에러 메시지들이 지금 많이 떴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개체가 이미 존재하므로 다음 명령이 실패했습니다 라면서 create table emp 라는 DDL 문장이 실행이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개체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면서 create table dpt 라는 문장이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expdat.dump 파일에 있는 내용이 바로 스카 사용자의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을 덤프 받아 놓은 것인데, 실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스카 사용자의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DDL 문장이, 덤프 파일에 있던 DDL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에러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실습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드랍을 시켜버리겠습니다. 드랍 emp, 드랍 테이블이죠. emp, 그리고 드랍 테이블 dpt까지도 함께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해당 테이블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받아두었던 덤프 파일을 통해서 해당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까지도 함께 로드를 하는 겁니다. imp 시스템 매니저 파라미터 파일은 imp1.par.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같은 에러는 나지 않고 지금 정상적으로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을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 생겼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dpt와 emp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 유틸리티를 실행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방금 실행한 그 임포트 작업을 조금 변형을 해서 다른 형태로 임포트 작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실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포트 대상이 되는 덤프 파일이 바로 expdat.dump 파일이죠. 그런데 이 expdat.dump 파일에는 우리가 exp1.parameter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캇 계정의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두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덤프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포트를 할 때 방금 실시한 것처럼 두 테이블 모두 임포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dept 테이블만 예를 들어서 임포트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덤프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테이블을 임포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도 임포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정하기 위해서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을 일단 드랍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imp1.parameter 파일을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덤프 파일에서 모든 테이블을 다 임포트하는 것이 아니고 dept 테이블만 임포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파일에 분명히 dept 하나만 임포트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imp 시스템 매니저, 그리고 파라미터 파일은 imp1.par이 되겠습니다. 실행을 딱 하면
DPT 테이블만 임포트하는 그런 지금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DPT 테이블만 지금 올라와 있죠. 데이터도 물론 들어와 있겠죠. 예, 이렇게 임포트 유틸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덤프 파일에 있는 특정 테이블만 골라서도 임포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습을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익스포트를 하나 받는데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는 포함시키지 않고 익스포트를 받은 다음에 그 익스포트된 덤프 파일을 가지고 임포트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나를 알아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트를 다시 하기 위해서 exp 완점 파라미터 파일을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파일은 exp dat 완점 덤프를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emp 테이블은 없죠. 그리고 데이터는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로스는 n으로 셋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받는 거죠. exp 시스템 매니저 파라미터 파일은 exp 완점 파라미터다. 그러면 우리가 exp dat 완점 덤프 파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로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테이블의 어떤 디피니션이나 이런 정보들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임포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dpt 테이블을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가 됐고요. 탭을 조회를 해보면 지금 dpt가 없죠.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mp 시스템 매니저 그리고 파라미터 파일은 뭐 안 만들었으니까 파일 이퀄 exp dat 완점 덤프 파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from 유저는 스캇이 되겠죠. 스캇이 되겠고 그리고 테이블스는 dp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exp dat 완점 덤프 파일을 가지고 임포트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겠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dpt 테이블이 생기면서 실제는 데이터가 없는, 즉 create 테이블의 테이블 문장을 실행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포트와 임포트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데이터도 이동시킬 수 있지만 데이터를 제외한 그런 스키마 구조만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포트 유틸리티를 한 번 더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스캇 사용자의 테이블을 익스포트를 받아서 그 덤프 파일을 다른 사용자한테 데이빗이라는 사용자한테 임포트 시켜주는, 즉 사용자 간의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mp2. 파라미터 파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포트 하게 될 파일명은요 스캇.덤프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익스포트를 미리 받아둔 그런 덤프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덤프 파일에는 스캇 사용자의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이 지금 각각 익스포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from user, to user를 살펴보면 from user는 스캇이고 to user는 데이빗이다. 스캇 사용자의 테이블들을 데이빗 사용자한테 임포트를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사용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그래서 데이빗 사용자로 접속을 해본 다음에 현재는 아무런 테이블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포트를 시키면 이제 데이빗 사용자한테 스캇 사용자의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이 임포트가 되겠죠. imp 시스템 매니저 파라미터 파일은 imp2.pa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emp와 dpt 테이블이 각각 9개 그리고 7개 행이 지금 임포트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데이빗 사용자한테 지금 dpt 테이블과 emp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간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도 이렇게 익스포트와 임포트 유틸리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